네, 이어서 오늘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예, 먼저 어제장부터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점에 대한 저항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기관들의 펀드 환매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전일 코스피는 그 해외 증시 우호적인 환경 조성으로 코스피가 장중 203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미국의 기관의 매물 압박으로 약보합 마감하면서 20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세로 어느 정도 주가를 하락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심했던 조선업종과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종은 낙폭 과대에 따라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하반기 수주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증권과 HMC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를 띄었는데요. 원화 강세에 따른 주가 모멘텀과 함께 개별 종목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어제는 약세를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였지만 외국인의 매도로 소폭 하락 마감을 하면서 56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 기대감으로 세움 메디칼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 업종이 어떤 추가적인 영화 개봉이라든지 어떤 상승 모멘텀 소멸과 함께 실적 발표 우려감으로 인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디어 플렉스와 키스트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부 강세를 띄었던 업종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된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의 업종인 증권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민선 2기 최경환 후의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함께 내수 진작이 주된 내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 부분 즉 배당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에 이미 나온 대로 건설주와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택 관련된 중소형 건설주의 상승세가 지속될지가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또한 우호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선반영 여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까지 파급력이 미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의를 통해서 경제 인식에 대한 방향성을 나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크기가 예상보다 오히려 큰 경우에는 증권주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당장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파급력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상방은 주의하지만은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40분에 중국 HSBC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후 4시와 그리고 5시 부근에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PMI 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관련 지수가 2%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에로 파이바로 되게 유명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이제 미에로 파이바의 어떤 라인업 확장으로 매출 증대에 지금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부분에서도 중국 제약사와 설포라제 공급 계약을 맺고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회사의 레벨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6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볼까 하는데요. 편입은 한번 시초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목표가는 일단 3,3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인바디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체성분 시장 확대했다는 실적 증대 기대감이 충분히 나온 상황입니다. 주가 부분도 지금 현재 신고가 부근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쪽의 해외 매출 가세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매출이 나오지 않는 등의 어떤 재무 구조의 어떤 불안함도 있지만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G ETX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환경에너지 전문 업체입니다. 열병화 발전소로 지금 시와 산업단지에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폐기물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력도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수급 또한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